이런 것들이 다 어렵다, 난 이런 게 싫다 그러면 당연히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나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잘 운용해서 주식형 펀드로 젊으실 때 좀 리스크하게 끌고 가서 지수가 크게 올랐을 때 안정형 펀드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길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어떤 주식을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에 따라 5% 10% 움직이는 대상을 본다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을 정말 좀먹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지 절대로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도 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썸네일에 거창하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 딱 세 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 방법이 저는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이어서 지금 나스닥이나 코인으로부터 시작한 있던 어떤 불안감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과연 지금 이 구간, 우리나라로 치면 2300부터 4200까지 갔다가 한 10% 조정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뭐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폭락했을 때, 일단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탄핵 국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크게 하락했을 때, 이런 특별한 이벤트로 인한 시점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돈을 벌기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쉽다고는 하지만 주식을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시기에 의미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는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인해서 손실이 큰 상황에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감으로 현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자본주의적 논리와 이론을 그대로 믿고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점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특별히 약한 경우에 이것이 해결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업종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인 경쟁력을 인정하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조금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글로벌적으로 큰 이벤트로 이제 시장이 하락했다면 굳이 특정 우리나라라던가 어떤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뭐 글로벌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를 산다던가,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펀드를 복합적으로 분산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공포심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좀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보통은 어떤 투자가 가장 좋냐?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주가 지금 최근에 한 2, 3년 동안 5배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뭐 플랜트 투자에 대한 어떤 문제라던가 또는 어떤 비용에,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어떤 철근이나 이런 쪽 가격이 훨씬 높았죠. 그래서 철판이라던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또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거의 10년이란 기간을 바닥에서 기는 기간이 있었죠. 하지만 특정 이슈들이 해소가 되는, 예를 들면 뭐 플랜트에서 손실했던 것을 이제 거의 다 처리했다던가 이런 빅베스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구간들이 지나갈 즈음 돼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과연 배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중국, 뭐 일본 조금 뭐 이 정도 말고는 크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조정의 마지막 구간에 그러한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업종에 대한 투자가 가지는 장점은 이러한 업종들이 여러 대외적인 어떤 변수가 다 지나가고 제대로 상승하는 사이클이 오면 보통 3년, 5년, 7년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데, 그러한 구간에 뭐 그 업종에 속해 있는 대형주는 물론이거니와 중소형주도 5배에서 10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업종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데, 이 업종을 정말 깊게 깊게 파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종이 어떠한 대내외 변수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이 확실히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외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도 늘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업종에 대한 투자가 수익을 크게 가져가기에는 가장 좋은 투자지만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하는 투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는 조선주를 말씀드렸는데, 또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그 바닥을 잡아왔던 기간 동안 방산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10배, 2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사실 이미 20년, 10년 전에도 꾸준하게 자기의 어떤
그 물건들을 수출을 조금씩 하면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뭐 어떤 글로벌 어떤 이런 정세 불안과 맞물리면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방산 자주포 탱크 뭐 유도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각되면서 이러한 매출이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3년 동안 지금 쭉 올라온 거죠. 이러한 공부가 이미 그 기업들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주가로는 크게 의미 없는 그런 구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큰 업종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수익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수를 통해서 한 번은 오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정도면은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시점이 된다면 그러한 시점부터는 업종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지금 이 지수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2300에서 4200을 갖다가 10% 조정을 받고 다들 고민하고 있는 지금 지수대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가 있는데 이거는 특정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종이 갈 때는 그 업종에 속해 있는 어떤 기업들은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화장품이라든가 뭐 엔터라든가 또는 뭐 불당면 굳이 얘기 들자면 뭐 이런 라면이라든가 소비재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소비 패턴 그 다음에 판매량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 피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피부 시술 활성화되면서 리쥬란이 유행하면서 파마리서치가 오른 것도 그렇고 이렇듯 특정 어떤 주식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뭐 재무제표를 많이 본 사람보다도 오히려 이런 시대의 흐름에 관심이 많고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한 투자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보다도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잘 그러한 트렌드를 찾았다면 그 기업의 재무만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정말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재무가 엉망이고 오너가 왜냐하면 아직 중소기업은 확률이 높으니까 오너가 이제 돈 욕심이 있어서 수익 조절을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특정한 부분만 공부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좀 더 쉽게 실생활에서 기업, 투자할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크게 하락했을 때 특정 이벤트로 인해서 그리고 업종이 여러 가지 대내 변수의 악재를 털어내고 업종 자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기에 의해서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투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 적절하게 섞어서 투자를 해나간다면 어떠한 시장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종의 상승은 지수가 빡셀 때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왜 이렇게 안 좋아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조선 방산이 끝까지 오른 것처럼 특정 업종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몇 년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썼고 그리고 이런 업종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실생활에서 인기 있는 어떤 제품 만드는 기업에도 투자하겠다 하면 아까 맨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비 패턴과 판매량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섞어서 투자를 해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 어제 어떤 뉴스 때문에 오늘 종목이 몇 프로 올랐다 말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하루 그냥 이거는 그냥 카드를 치거나 고스톱 치거나 이런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다시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하지 마시고 길게 보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어렵다, 난 이런 게 싫다 그러면 당연히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나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잘 운용해서 주식형 펀드로 젊으실 때 좀 리스크하게 끌고 가서 지수가 크게 올랐을 때 안정형 펀드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길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어떤 주식을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에 따라 5% 10% 움직이는 대상을 본다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을 정말 좀 먹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지 절대로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도 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궁금한 점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시점은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가 이제 그 탄핵이 다 이루어지고 정권이 좀 더 안정되면서 또 정부가 또 어떤 기업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면서 또 소액주주를 챙기는 그런 문화까지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편법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2300에서 4200까지 갔다가 지금 10%안 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80% 올랐다가 10%를 조정받는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수가 크게 바닥에서 올라서 이미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뒤늦게 들어갔거나 또는 중간
이때쯤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궁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수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 예전에 저평가받던 것을 해소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합리적인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만약에 내린다면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내년에 좋을 업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지금 뭐 비트코인이 빠지니 뭐기서 AI 관련주가 고평가니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 주식을 만약에 저점에 산 사람이라면 일부라도 줄였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고점에 산 사람들이어도 매매를 많이 하거나 이런 매매를 많이 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이미 꺾였을 때 좀 줄였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뒤늦게 고점권 근처에서 이건 앞으로도 몇 년을 갈 거야 하는 생각으로 이 주식을 샀다면 어떤 영향을 받냐면 결국은 비트코인이나 AI가 빠지면 나스닥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크게 오를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환경에서는 이것들이 다시 찍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계속 박스권이 있을지 하락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관련 업종에 너무 과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금년에 큰 상승을 좀 정리하는 구간이고 내년에 우리나라가 어떤 업종이 좋을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지수대가 어느 정도만 유지되고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 다 나쁘지 않죠. 다양한 업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그리고 지금 퇴직연금 IRP에 대한 투자 젊은이들의 어떤 투자가 워낙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증권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입니다. 지금 급하게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쉬는 시간이거든요, 모두가. 그리고 방산주에서 하위단, 예를 들면 지금 방산이 갔는데 우리나라 방산이 과연 이제 여기서 바로 막 폭락할까요? 이건 지금 그러한 업종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첨단 기계라는 것은 누가 지금 당장 뛰어들어서 또 다른 경쟁자,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경쟁자에서 우리나라 위치는 어느 정도 정해졌고 새로운 경쟁자가 많이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적절하게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방산주 대형주로 받는다면 그 하위단에서 실적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투자를 고민해보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진짜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지수나 업종에 상관없이 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찾는 지금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타이밍인데 금년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10% 종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내 종목 올라라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않은 투자죠.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명징하게 해석하고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고점에 주식을 매수해서 물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 주식을 계속 가져갈 거라면 현금을 계속 모아서 나중에 빠졌을 때 저점에서 한 번 더 매수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내년에 좋은 업종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내 종목 지금 올라라 할 타이밍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수가 여기서 우리나라가 밀려봐야 3,700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업종이 이렇게 다 같이 나쁘지 않은 적이 많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지수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 정도 지수를 저점으로 바라보고 과연 내년에 더 좋을 업종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뉴스에서 이것 때문에 올랐다, 저것 때문에 올랐다 이런 것들은 사실 주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기업과 업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단 하나의 뉴스는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따라서 그건 운에 기인하는 투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명심하시고 또 그 세 가지를 공부한 상황에서 지수라던가 업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움직이는 이 주가를 보고 지금 시기에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내 포트폴리오는 이러한 것들을 합해서 투자하면 좋겠다. 분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을 꾸려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부를 창출하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